그래서 이번 FOMC 제가 봤을 땐 최상입니다. 최고의 FOMC라고 봐요. 연준 FOMC 금리 동결, 뉴욕 증시 비트코인 파월 전도표 환호. 자, 3월달 FOMC 결과 한번 얘기 한번 하면서 리뷰 좀 말씀해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기준금리 어땠죠? 기준금리 동결이었죠. 인하 안 했습니다. 동결이었어요. 자,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QT, 연준의 대차대주표 축소, 긴축속도 조절 들어갔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실망하던데, 종료할 줄 알았는데 속도를 조절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긴축 종료를 기대할 게 아니라 긴축 얘기를 꺼내는지 안 꺼내는지 그거를 기대해야지. 그리고 긴축을 거의 종료에 가까울 정도로 속도 조절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연준이 국채를 한 달에 월 한도 250억 달러 던지고 있죠. 그리고 모기지증권은 월 한도 350억 달러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FOMC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배운 대로 토시 하나 틀리고 QT 긴축 속도 조절할게요. 250억 달러에서요 50억 달러로 줄일게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긴축 종료한 건가요? 아니면 안 한 건가요? 250억 달러 던지던 걸 50억 달러만 던진대. 200억 달러를 안 던지겠대. 긴축 종료나 다름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봤을 때? 50억 달러만 하겠대. 안 하니만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긴축 종료로 해석해도 돼요, 이거는. 나머지 이제 끝자리를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만약에 긴축을 종료했다가 물가 튀면 어떡할 거야? 트럼프가 막 관세를 미친 듯이 막 때려. 물가가 튀어. 그럼 그때 다시 또 긴축해야겠죠?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과 50억 달러로 낮춰놨다가 살짝 높이는 것과 아다르고 어다르죠. 연준 입장에서도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0억 달러 갖고 있어야겠죠. 50억 달러로 딱 맞춰놓고, 그러니까 무늬만 긴축속도 조절이고 양으로만 봤을 때는 긴축 종료죠. 이 정도면.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 정규 방송에도 다뤄드렸었으니까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봅시다. 우리 복습. 제가 QT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긴축 종료든 긴축 속도 조절이든 어쨌든 간에 긴축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죠? QT 가능성을 높게 봤던 이유. 연준이 긴축을 종료하거나 긴축 속도를 조절하면 어떻게 된다? 채권 시장에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기억나세요? 채권금리, 국채금리 인하, 국채금리가 떨어진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연준이 매달 250억 달러를 던져. 근데 엊그저께 뭐라 그래요? 우리 50억 달러만 던질게요. 자, 250억 달러 던졌을 때는 채권 가격이 어때요? 시장에 250억 달러 매물이 나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50억 달러밖에 안 던진대. 이전보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자,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는 반대니까 떨어지죠? 베센트 재무장관 트럼프 뭐 하겠다 그러죠? 10년물 국채금리 낮추고 싶대.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을 하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겠네, 앞으로. 이거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통화 정책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QT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기 들었었잖아요. 국채금리 쭉 떨어지죠, 김대식님. 어제 라이브로 보는데 QT 발언 나오자마자 국채금리 쭉 그렇게 된다니까. 그거 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관세 인상 얘기 나오면 쭉 또 다시 올라가고. 롤러코스터야. 10년 국채금리 한번 볼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피셜로 뭐 국채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뭐 QT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미 다 배웠던 거잖아. 배웠고 미리 알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비할 수 있었죠. FOMC 이후에 선물 거래하신 분들은 수익 좀 났겠는데, 롱으로 코인이슈 방송 보고 4.2 많이 떨어졌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4.3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죠. 20일 날 FOMC 발표 날 이렇게 쭉 떨어진 겁니다. 또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트럼프 관세 인상 뭐 얘기 또 꺼내니까 쭉 떨어졌다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개연빈 마냥 쭉 떨어져서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양적 긴축이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200억 달러나 감축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의 뭐 종료에 가까울 만한 그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다음 점도표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표 연내 금리 인하 2회 연설을 했죠. 우리가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조금 올려주지 않을까? 2회에서 3회 정도? 중간값은 한 2.5회 정도? 요거를 기대했는데 점도표는 매파적이었어요. 작년 12월 달에 유지했던 연내 금리 인하 2회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그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악재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작년 12월 달에 최소 2회 인하를 예상했던 인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월 달에는 11명으로 감소했어요. 그 뜻은 최근에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도 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소폭 상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연내 금리나 뭐 두 번 내린다 점도표대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100% 정답이 아니야. 지금 당장 연준이 통화정책을 내린다 하면은 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6월달 가면 또 달라져요. 9월달 다르고 12월달 달라. 작년 9월달에 4번이고 12월달엔 4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어. 그냥 3개월마다 이렇게 막 확확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정확한 지표는 아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크게 뭐 기대한 만큼 조금 실망감이 있었지만 그렇게 의미는 없다. 자, 그리고 또 파월 연준이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경기는 좋대. 침체 가능성은 낮대. 저희 FOMC 발표 전에 트럼프 파월 연준이장 무슨 발언할 거다? 비둘기파적인 발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나요? 연준 풋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죠? 연준 풋이 뭐예요? 하방을 지지해주는, 막아주는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해줬죠. 파월 연준의장이. 뭐 경기 침체 없어요. 미국 경기 좋습니다. 가능성 낮아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입니다. 21년도 우리 인플레이션 미친 듯이 올라가기 전에 했던 그 말이죠. 욕 뒤집어지게 먹었던 거. 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 경기 침체 우려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 발표된 부정적인 지표들은 심리 데이터예요. 자, 심리 데이터가 뭐죠? 정부에서 전화로 국민들한테 텔레마케팅,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소비를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설문조사. 그러면 민주당 텃밭에 설문조사를 했어. 전화를 때렸어.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욕 뒤집어지게 씹어지게 하겠죠. 야, 트럼프 대통령 미쳤습니다. 관세에 뭐 다시 뭐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화당 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비는 조금 줄여야겠습니다. 정치적인 이러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죠. 정확한 지표다 아니다? 아니다. 심리, 지수, 이런 것들. 최근에 발표된 나쁜 부정적인 지표들은 다 심리, 지수, 시장의 이런 우려들,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지표들이에요. 물론,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안 좋게 나오다가도 트럼프 정부가, 오케이, 우리 관세 이것만 딱 하고, 당분간 안 하겠습니다. 휴전을 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심리 지표 좋아져요. 그럼 그때 되면 또 골디락스 할 거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 심리 데이터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양적 긴축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자, 양적 긴축을 축소한다는 건 유동성을 완화해주고 찍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찍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신 유동성이 증가되는 효과는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을 열어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 FOMC 제가 봤을 땐 최상입니다. 최고의 FOMC라고 봐요. 요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높게 봅니다.